영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반듯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볼 때 척추가 좌우로 휘어져 있거나 옆에서 볼 때 척추가 앞뒤로 휘어져 있는 변형이 생기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죠. 척추 측만증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가 휘어 C자 또는 S자로 휘게 되고 척추 마디마디와 골반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성장기의 학생들 중에서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증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 반에 약 15% 정도의 학생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발병 시기는 일반적으로 3세에서 시작해서 성장기에 측만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10살 전후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진행되기도 하므로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에 주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측만증은 대부분 성장기에는 외형상이나 검사상에 이상만 나타나다가 성장이 끝나면 목과 어깨, 허리 통증까지 유발되고 심한 경우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세도 틀어지고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학습 능력 저하도 나타나지요. 측만증은 초기에는 주로 골반의 변형부터 나타납니다. 평소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골반이 기울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며 그에 따라 허리뼈가 휘기 시작하여 어깨 높이의 차이가 조금씩 진행됩니다. 중기로 접어들면 허리뼈와 등, 가슴, 척추뼈들이 일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휘게 되어 처음에는 C자형의 굴곡이 먼저 생기고 이런 모양이 지속되면 S자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중기에는 다리 길이와 어깨 높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후기에는 더욱 악화되어 가슴뼈의 변형까지 심하게 이루어져서 외관상으로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와 골반의 통증뿐 아니라 심장이나 폐와 같은 내부 장기들 역시 많은 압박을 받게 되어 호흡과 또한 순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측만증은 기능성, 구조성, 특발성, 선천성 측만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메고 다닐 때, 편측성 운동을 할 때, 또는 요통 및 기타 원인으로 생기는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상체를 숙일 때에는 척추가 펴지는 측만증이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측만증이 없어지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숙일 때는 등 부위에 기울어짐이 사라져서 양쪽 날개뼈 높이가 같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기능적 측만증의 원인에는 잘못된 자세나 나쁜 습관 또는 다리 한쪽이 짧은 경우, 급성 묘부 요통 등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측만증은 상체를 숙였을 때에도 척추가 휘어져 있는 측만증이며 특히 척추 자체의 구조적 이상으로 생기는 측만증입니다. 성장기에 영양 부족이나 나쁜 자세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진단은 기립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90도 굽혔을 때 한쪽 등이나 허리가 대칭되지 않고 기우는 것이 특징이죠. 그 외에 특발성 측만증은 성장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주로 10살 전후에 많이 발생하고 성장기가 끝나면 진행이 덜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있어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측만증은 키가 자라는 동안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성장기에 주의를 기울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환자분들께서 수술적인 방법 외에 추나 교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휘어진 각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성장이 이미 끝난 후에는 휘어진 척추에 대해 비대칭적인 압박이 가해지므로 주변의 경직된 근육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죠.
측만증은 외관상의 문제보다도 비대칭성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 또는 요통이나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측만증은 수술적인 방법 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방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측만증은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전신 척추 엑스레이 분석과 자세 보행 검사와 골반 각도 측정 등을 통해 측만증의 진행 상황과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찾아냅니다. 검사가 끝나면 분석한 검사 결과와 진찰을 바탕으로 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치료 방법으로는 침구 치료와 추나요법을 병행하게 되고 그 외에 한약요법과 보조기 착용 및 체형 교정 운동 치료를 통해 측만증을 치료합니다. 가장 먼저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 및 골반, 발, 턱 관절까지 전체적으로 진단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추나 교정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뭉친 근육을 풀고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허리 부위 및 허리와 연관된 경락상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하며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완화시켜 주지요. 최근에는 새로운 침 치료술이 많이 개발되어 효과가 더 뛰어나고 통증이 적으며 증상과 상태에 따라 혈자리에 한약이나 벌독을 주입하는 복약침요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약침요법은 척추 질환으로 인해 뭉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기를 소통시켜 통증을 억제하며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죠. 그 외에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요통 및 척추 디스크 등의 원인과 증상 및 환자의 체질에 따라 한의학적인 변증 시치에 의해 다양한 치료와 처방이 활용되는데요. 여러 가지 한방적인 원인에 따라 오장육부의 음양 기혈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처방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또한 척추가 20에서 40도 정도 휘어진 경우에는 전신교정기와 발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전신교정기는 성장이 끝나는 16에서 18세까지만 착용하게 되는데요. 전신교정기를 이용한 치료는 척추 만곡에 유연성이 있으며 각도가 20에서 40도 정도이고 골격 성장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진행성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곡의 각도가 40도 이상이거나 성장이 거의 완료되어 유연성이 없는 만곡에서는 전신교정기보다는 발보조기를 통해 척추 측만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발보조기는 발의 아치를 만들고 몸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 잘못된 자세와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고 바로잡아줍니다. 특히 구조적 측만증의 경우 발의 아치가 양쪽이 차이가 나는 경우와 심한 평발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양쪽에 다른 크기의 타이어를 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차가 휘게 되고 핸들을 돌려도 자꾸 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로 인해 발보조기는 측만증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러한 좌우 발의 불균형은 우선적으로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발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측만증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측만증을 치료받으시는 성인 환자분들 중에 추나 치료와 발보조기가 성인 측만증에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성인 측만증은 허리를 완전히 곧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휨 모양도 줄어들게 되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며 주변의 경직된 근육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형 교정 운동 치료를 통해서 추나요법과 발보조기 착용으로 맞추어 놓은 척추 구조로 주위 근육의 재정렬을 통해서 측만증은 개선시키고 치료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올바른 자세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교정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죠. 양방에서 시술하는 수술 방법은 수술 자체가 워낙 큰 수술이고 위험할 뿐 아니라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급하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수술 방법보다는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여 극심한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